예,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엄청난 또 강세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사이클을 타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종목을 고를 것인가 메가 사이클 진행합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난 장이고요.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한 이제 첫 번째입니다. 메가 사이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여전히. 네. AI 낙관론, 오늘은 낙관론인가요? 어제는 비관론이었잖아. 네. 그러면서 어쨌든 반도체주가 이제 어제 하락,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역시 조정시 매수하는 게 답인가? 네. 투탑에 대한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일의 조정은 뭐 AI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따른 이제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만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전망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AI에 따른 좀 거품론이 좀 재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I라든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더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라든지 크게 좀 흔들릴 만한 개별적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두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올해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올해의 경우는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공급 부족 심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주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전망들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좀 투자 심리에 자극이 될 만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심화 현상들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등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추세를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지를 하려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여전히 좀 추세 흐름을 좀 굳거나 유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가 정말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종목의 흐름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의 독주,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더 관심을 받다가 또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더 주목받는 그런 흐름으로 시속 게임이 가고 있어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삼성전자의 시간이라 했는데 다시 하이닉스의 시간입니까? 변별력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좀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계속적으로 좀 핑퐁핑퐁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종목 중에서 좀 고민이 된다 하시면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담으시든 SK하이닉스를 담으시든 여전히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뭔가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담아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두 종목 모두 조금 비율을 나누어서 담으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고민된다. 그럼 두 개 같이 사시면 됩니다. 네, 두 개나 어떻게 사냐고요? ETF 사시면 됩니다. ETF의 종목들이, 중요 종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지금 삼성전기가 모멘텀이 강한데 삼성전기는 뭐 사실 원래 IT 세트 업체죠. 반도체 부품주로 바로 보진 않습니다만 이제 기판 쪽의 모멘텀, 뭐 MLCC도 그렇고 기판 쪽 모멘텀. 어제도 이제 삼성전기 리포트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엄청 강세고요. 엔비디아 쪽으로의 공급망 합류, 반도체 기판 뭐 가능성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와 삼성전기는 뭐 조정을 안 거치고 계속하네요. 네, 지금 타이밍 괜찮은 건지. 네, 일단은 삼성전기가 전일에 나온 뉴스로 인해서 뭔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엔비디아의 FC-BGA를 납품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FC-BGA가 이제 고객사 레퍼런스가 좀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 주요 빅테크사를 이제 고객사로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고성장세가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다시금 주목이 되고 있고
있고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FCBJ 쪽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MLCC 부분인데요. 이 MLCC 부분에서도 정말 충분한 이 안정적인 좀 매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연관이 되어 있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성장성이라든지 또 수익성을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지금 당장 진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좀 21선을 지지라인을 삼고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당장 뭐 어떤 추격 매수라든지 좀 적극적인 좀 매수 관점보다도 현재로서는 좀 분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제 5%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격대에서 좀 진입하기에는 다소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의 경우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서 신규 매수는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부장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뭐 투탑의 흐름들이 대형주가 가다가 중 코스닥에 관심이 가면서 소부장주들이 한 차례 급등을 했었잖아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역시 소부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소부장 전략은요? 네, 소부장 관련주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부장 관련주도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 반도체 투톱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또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좀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반도체 투톱의 경우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은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기대감이 쉽게 꺼지지 않는 한 소부장에 대한 이 수의 기대감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들이 워낙에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았었고 워낙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지금부터 충분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부장님의 관심주를 얘기 안 해주시면 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결국은 그 안에서의 아까 말한 옥석 가리기, 그죠? 네. 물론 주가의 등락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서는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디예요? 네, 사실 이제 소부장 관련주 안에서 좀 고르자니 네. 저는 약간 가격적인 부담도 걱정이 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뭔가 서서히 반등을 시도를 하고는 기판 관련주 쪽으로 조금은 시야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주요 기판 관련주도 주가가 좀 반등을 시도하거나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장에서 이제 기판 관련주도 이제는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캠트로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좀 많이 들여다봤지만은 정말 이 반도체 열풍으로 인해서 주요 소부장 관련주도 그리고 주요 기판 관련주도 사실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캠트로닉스의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메리트적인 면에서 충분히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캠트로닉스의 경우가 이제만 또 반등을 시도한 종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1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평선이 정비열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신다면은 지금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사이클 첫 번째 주제 반도체와 수부장이었고요. 다음 주제는 로봇입니다. 네. 사실은 올해 뭐 강력한 모멘텀을 CES 이후에 로봇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그렇게 급락했다는 생각도 사실은 안 들어요, 로봇은. 로봇은 올해 그 주도주로서의 어떤 주도주 가운데 하나로서의 지위를 가져갈까? 2월에도 그런 흐름들이 상승으로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로봇주가 물론 오늘도 좀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전일에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냈었거든요. 그만큼 로봇주의 경우는 시장에서 정말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충분한 성장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예전처럼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단순한 테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성장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제 로봇 하면
그렇다면 이제 AI에 굉장히 연관이 깊은 업종이죠. 이 계속적으로 좀 AI 열풍이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로봇주의 경우 저는 충분히 지금도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다만 이 로봇주의 특성상 좀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고 종목별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 대응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는 관심은 필요하지만은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시황이 정리됐다고 하면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기존의 로봇주 가운데 대장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 우리가 뭐 감속기 이런 부품주, 그 다음에 현대차의 로봇 모멘텀의 밸류체인들, 이 세 가지로 보면 로봇주 가운데는 어디가 좋습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조금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는 기존의 로봇주보다도 좀 현대차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로봇주들이 좀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심한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현대차 연관이 되는 로봇주들이 크게 움직여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PO가 좀 성공하게 된다면은 정의성 회장의 이제 경영권 승계 탄력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워낙 이제 로봇 쪽에 힘을 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어떤 수익성을 기대한다라기보다도 중장기적인 면에서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변동성이 있는 로봇주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아직은 조금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고 있는 현대차와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종목을 집요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여쭤봐야 되니까 2차 전지도 사실은 모멘텀이 들어오다가 시장 영향을 받았고,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불을 뿜지 못하는 모양. 2차 전지에 대한 지금의 전반적인 시각,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하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시각, 묶어서 2차 전지 같이 가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슈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로봇이라든지 또 여기에 더해서 ESS 쪽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AI에 대한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더욱더 좀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2차 전지 주까지도 좀 묶여져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워낙 소외가 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서히 수급이 좀 돌아가면서 소외가 되고 있는 업종으로도 수급이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이 정책 코스닥 쪽에 대한 활성 정책을 좀 내놓고 있고 아무래도 에코프로라든지 이렇게 주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주제 부지런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 로봇 이어서는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뭐 그의 그림이 나오고요. 공시 때문에 출렁인다고 하는 것은 뭐 최근에 이제 뉴스가 있었던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잖아요. 두 기업이 사실 바이오에 상당히 대장격인데 뉴스 충격으로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조금 짧게 이제 가겠습니다. 시간상에.
네, 제약바이오주 특성상 이제 공시 하나에 정말 민감하게 네. 반응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략을 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굉장히 또 세분화돼서 섹터별로 좀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전 이제 ABL 쪽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플랫폼 쪽으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물론 지금 시장에서 다소 소외가 되어 있지만은 또 섹터별로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은 이 섹터별 이 세분화가 된 점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과연 어디 쪽으로 수급이 옮겨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약주 가운데 제일 강한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가 관심을 받았다면 삼천당 제약이 요즘 제약 바이오 가운데 관심을 온몸에 받고 있어요. 네, 근거가 무엇인지 또 전망은 어떠세요? 네, 삼천당 제약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론에서 주가가 정말 강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 이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워낙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좀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삼천당 제약의 경우 너무나 급하게 상승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을 한해서 좀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될 경우는 오랫동안은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황반변성 치료제 쪽에 이제 CDMO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비만 쪽으로 붙으면서 삼천당 제약이 강합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준비해 오신 관심주가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밑돈 모습 보였지만은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재 쪽에 대한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ESS 산업이 계속적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ESS 부분에서 계속적인 배터리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세도 기대가 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이제는 21선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32만 5천 원, 목표가는 4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목표가 한번 보여주세요. 40만 원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관심주입니다. 오늘 메가사이클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과 트렌드 분석 종목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